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모의고사 5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심리평가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 심리평가가 인지기능도 평가하고요. 성격 역동도 평가하고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평가하겠죠. 그리고 진단 및 감별 진단을 위해서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가운데서는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가 아닌 것은 1번 전반적인 지적 기능에 대해서 평가한다. 인지기능 평가하는 거겠죠. 전반적인 지적 기능. 그리고 인지니까 논리적, 추상적 사고 능력, 주의 집중력 이런 것들 인지 기능에서 다 평가하죠. 주의 집중력이 있는지 또 사고 능력은 어떠한지. 문제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인지적 대처 양식 이것도 평가를 하고요. 인지적 능력의 결함, 그렇죠? 결함 또는 장애 또는 취약성 평가하겠죠. 5번 검사 결과 및 검사 수행 시 나타난 정서적, 행동적 양상에 대해서 평가한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진단 및 감별 진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단, 그죠? 진단이나 감별 진단할 때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심리검사 개발 이런 거 꼭 기출된다 그랬죠. 그래서 심리검사의 개발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로샤 검사라고 하는 것은 1921년도에 해당이 되죠. 비네 검사 1905년도가 되고 그래서 1921년 비네 시몬 검사 1905년 BGT 검사는 1938 MMPI 1943이고요. 아동욕 주제 통각 검사 CAT라고 하죠. CAT라고 하는 것은 1949. 그래서 이게 가장 뒤로 들어가죠. 미음이 가장 뒤로 들어가고 그리고 니은이 가장 앞에 있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도수를 다 기억을 혹시 못하시더라도 대략적인 순서라도 좀 알아두시면 이런 문제들을 좀 풀 수가 있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MPI2 실시 해석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검사자의 적절한 관리와 확인이 가능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게 정말 안 될 때 이제 뭐 집에 가서 해오라고 하면서 안내를 해주기도 하는데 이게 바람직합니다. 2번 수검자가 문항 뜻을 물을 경우 충분히 상의하고 상세하게 부연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해된 대로 이제 풀라고 하죠. 3번 무응답 문항이 10개 이상 30개 미만이면 타당하지 않은 자료로 간주한다. 무응답 문항이 보통 30개 이상일 때 이렇게 보죠. 4번 수검자는 최소한 중학생 수준의 읽기 능력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라고 이제 제시되어 있고요. 내용 소촉도는 모촉도 T점수와 상관없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촉도의 T점수가 60T 이상일 때 내용 소촉도를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도 잘못된 설명.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할게요. MMPI, HTP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개인의 무의식이나 방어 기제를 탐지하는 것이 가능하죠. 언어 표현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실시하기 괜찮죠. 디귿, 처음 집을 그리도록 할 때 용지를 가로로 제시하죠. 맞는 설명. 검사는 사람, 집, 나무가 아니라 HTP니까, 그죠? 하우스 트리 펄슨이죠. 그림의 크기는 용지의 3분의 2 정도가 일반적이다 라고 봐요. 맞는 설명.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미음.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로샤 검사 실시와 채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태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 색채 반응에도 조직화 활동 점수를 줄 수 있다. 조직화 활동 점수라고 하는 것은 Z점수인데요. Z점수는 얼마나 잘 조직했는가와 관련이 돼요. 얼마나 반점들을 잘 의미 있게 조직했다, 통합했다. 그걸 보는 거예요. Z점수를 주는 게 4가지가 있어요. 전체 반응을 했을 때, ZW, 전체 반응을 했을 때 줍니다. 그 다음에 인접한 두 부분을 통합했을 때, 붙어있는 두 부분을 통합했을 때, 이때도 점수를 주고요. Z점수. 그 다음에 비인접, 떨어져 있는 두 부분을 통합했을 때, 그럴 때도 Z점수를 주고 기호는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점의 공백을 다른 영역과 통합했을 때, 이 4가지로 Z점수를 부여하게 돼요. 그런데 이 ZW 반응을 할 때 여기에는 꼭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형태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발달질이 통합 반응이거나 베이그포 플러스 반응이거나 O 반응이거나 그러니까 뭔가 통합이 돼야 돼요.
뭔가 통합이 돼요. 여기에서 베이그, 발달질이 베이그인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형태를 포함하지 않은 승수 형태 반응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Z 점수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1번이 지금 설명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Z 점수는 이게 아직 기출이 많이 나오지 않은 영역이긴 한데 Z 점수는 전체 반응을 했을 때 Z 점수를 주는데 그때 발달질은 요 3개만. 발달질이 요거 4개죠. 플러스 베이그 플러스 O 베이그 네 가지인데 요 베이그 반응은 이제 형태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빠지고 요 3개 발달질이 이렇게 되고 전체 반응했을 때 Z점수를 주고 인접한 두 부분 붙어 있는데 서로 두 마리의 곰이 박수를 치고 있어요. 뭐 손을 마주 잡고 있어요. 인접해 있잖아요. 그 반점이 이런 거. 근데 떨어져 있는 두 마리의 곰이 떨어져 있는데 붙어 있지 않는데 서로를 쳐다보고 있어요. 뭐 이런 거 반응하는 거. 그죠? 공백과 같이 반응했을 때. 요 4가지가 Z점수를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1번이 잘못했고 2번. 질문 단계에서는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반응들을 충분히 이끌어내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연상 하라 그러고 질문하게 되는데 이전에 했던 새로운 반응을 끌어들이는 건 아니죠. 질문 단계에서는 어디서 보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보았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3번. 반응 단계에서는 카드를 보고 연상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 자세히 말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보이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4번. 남들이 잘 보지 않는 부분이지만 검사자의 판단상 그럴듯하게 보이는 경우는 DDS로 채점한다. 남들이 잘 보지 않는 부분을 했을 때는 우리가 DD로 하죠. DD로. 그죠? 5번. 반점의 크기나 모양의 기초에서 거리를 지각하면 FD, 형태, 차원, 반응으로 채점한다. 요게 맞는 설명이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요 형태 차원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을 봤는데 음영이 개입되지 않고 반점의 모양이나 크기만 가지고 차원 반응을 한 거예요. 깊이나 거리감을 지각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4번 카드에서 이거 많이 나오죠. 4번 카드에서 발이 굉장히 크고 머리가 작아 보여서 거인이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 쓸 때 이런 것들이 크기로만 본 거잖아요. 그렇죠? 크기로 거리감을 본 거라서 이럴 때 FD, 형태 차원 반응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답은 이것이 옳게 설명이 됐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도록 할게요. MMPI의 다음 척도가 상승했을 때 공격성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해석한 것을 모두 골라라. HY, 그죠? 간접 표현 한 거고, MA 척도는 직접 표현이에요. 직접 표현, 이것은. 경조증. 그 다음에 PD도 우리 4번 척도 직접 표현한 거죠. 그리고 D는 공격성을 어디로 보였어요? 자기한테 보낸 거죠. 이것도 맞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HS 1번 척도 같은 경우에도 간접 표현이죠. 신체 증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간접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답이 받게 된 것은 기억하고 디귿 니을에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격성과 관련돼서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자기보고식 성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오 PIR에서 우호성은 타인을 신뢰하고 관심을 가지는 정도를 의미한다. 성격평가 질문지 PAI는 문항을 중복시키지 않아서 변별 타당도가 높아요. 3번. 기질 및 성격검사에서 인내력은 성격 척도가 아니라 기질 척도에 해당이 되죠. 이게 잘못됐죠. 기질 척도. 그래서 기질 척도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뭐 자극주기, 자극주구, 위험회피, 인내력, 사회적 민감성 이렇게 들어가죠. 이것은 기질 척도에 들어갑니다. 4번 MBTI에서 감각형, 직관형은 정보 수집 방식에 있어서의 경향성, MBTI에 대해서 L 척도 세련되지 못한 방어적 태도 다 맞는 얘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네오 PIR 요거 그죠? 이거 우리 많이 보죠. 네오 PIR 여기에서 5가지가 나오는 게 이제 우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일할 때의 어떤 특징과 관련된 거 요거죠. 요 5가지가 이제 네오 PIR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고 우호성,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우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대인관계의 지향성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높은 점수
타인을 신뢰하고 관심이 많은 거죠. 낮을 때는 냉소적인 거예요. 냉소적인 거. 신경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보여줘요? 이게 높을 경우에는 걱정, 초조 이런 것들이 많은 거고, 이게 낮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안정되고 이완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겠죠. 외향성은 대인관계, 상호작용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높다 하면 되게 사교적인 거죠. 적극적이고 말도 잘하고. 이게 낮다라고 하면 말수가 적고 냉정하고. 개방성, 호기심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호기심 많고 흥미 많고 높을 때, 낮을 때는 관습적이겠죠. 성실성은 일할 때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 목표 지향적. 그래서 시간 잘 지키고 높을 때 그런 특징을 좀 보여주겠죠. 계획적이고 목표 잘 이뤄내고 이런 특징을 좀 보여주겠죠. 이게 네오 PIR과 관련된 내용으로 또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관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의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관찰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면 오류 발생합니다. 그래서 관찰 내용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관찰 내용의 명확성 아주 중요하죠. 이것은 이제 표적 행동의 명확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표적 행동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죠? 2번 피관찰자가 관찰자를 의식해서 행동을 억제하는 경우 오류 나타납니다. 이게 뭐예요? 관찰자로 인한 반응 억제. 반응 억제가 일어날 때, 이럴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3번 동일한 평가를 내리는 정도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뭐예요? 측정할 증거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요. 4번 관찰자가 상황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사실적으로 기록할 때, 이게 잘못됐네요. 그렇죠? 이게 잘못됐고, 이때는 오류가, 그렇죠? 사실적으로 기록하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죠. 5번 관찰의 기록과 분석 및 해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록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도 철저하게 잘 훈련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위스크5 다섯 번째 판이에요. 5개의 지수 영역 중에서 시각 공간의 소검사를 모두 골라라. 공통성, 산수, 토막짜기, 퍼즐, 행렬, 추리. 답은 토막짜기와 퍼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공통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어 이해에 들어가죠. 그래서 K-위스크5 다섯 번째 판 한번 보면요. 언어 이해 영역에 공통성 들어가죠. 언어 이해의 공통성, 어휘, 상식, 이해. 어휘, 상식, 이해. 이 네 가지가 이제 언어 이해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각 공간. 그죠? 지각 추론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시각 공간과 유동 추론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시각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것이 토막짜기랑 퍼즐이에요. 토막짜기랑 퍼즐이 들어갑니다. 유동 추론에 들어가는 것이 행렬, 그리고 무게 비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통 그림 찾기, 그 다음에 산수가 여기 들어가요. 산수가 유동 추론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작업 기억 있죠? 작업 기억이랑 처리 속도. 작업 기억에 들어가는 것이 숫자, 그림 기억, 순서화가 여기 들어가고요. 순차 연결. 그렇죠? 순서화라고 표현 안 하고 이제 번역이 순차 연결이라고 그러죠. 순차 연결. 그 다음에 처리 속도에 들어가는 것이 기호 쓰기, 동영 찾기, 선택.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에서 요 시각 공간과 유동 추론이 위스크 4 네 번째 판에서 우리가 지각 추론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언어의 지각 추론 작업력 처리 속도였는데 5 판에서는 이게 두 개로 쪼개지죠. 그래서 언어의 시각 공간 유동 추론 작업력 처리 속도 이렇게 들어가고 각각 해당되는 소검사 언어의 공통성 어휘 상식 이해, 시각 공간의 토막, 퍼즐, 유동 추론의 행렬, 무게 비교, 공통 그림, 산수 들어가고 작업력의 숫자, 그림 기억, 순차 연결, 그리고 기호, 동영, 그 다음에 선택 이렇게 들어간다. 요게 최근에 또 5 판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기출이 좀 되고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시각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퍼즐하고
토막차기. 요 두 개죠. 두 개. 행렬 같은 경우에는 유동추론에 들어가죠. 산수 같은 경우에도 유동추론에 들어가고 공통수용은 언어이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9번의 답은 두 개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K-WISC5 사용하시는 기관들 많이 생겼거든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기출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수행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격검사는 최대 수행검사가 아니라 습관적 수행검사에 들어가죠. 2번 개인이 평소에 전형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측정하는 것은 습관적 수행검사고 3번 주로 인지적 기능과 발달적 기능의 수준과 양상을 측정하는 거 요거죠. 요거 4번 정확한 측정을 위해 검사 실시 전 검사자는 최대한 수검자와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양 잘못된 설명 5번 흥미, 태도, 인성, 가치관은 뭐예요? 습관적 수행검사.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학습 관련 문제 진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검사와 그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BASA 학생들이 실제로 배우는 기초학습 기능에 근거하여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검사다. 이게 뭐냐면 바사라고 해서 Basic Academic Skill Assessment.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기초학습 기능 수행 평가예요. 그러니까 1번 설명이 맞죠. 맞는 설명이죠. 기초학습 기능, 수행 정도 평가하는 검사. 요 B가 이제 베이직이거든요. 베이직 아카데믹 하니까 맞는 설명. 2번 LDSS 학습 장애 위험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검사로 고위험군 선별에 사용되고 있다. 요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요것은 학습 장애 선별 검사예요. 이름이 학습 장애 선별 검사. 그래서 Learning Disability. 그래서 LDSS 맞는 설명이고요. 3번 K-WISC5 시공간 유동추론 작업격 처리 속도. 네, 요거 방금 봤죠 우리가? 잘못 설명됐죠? 언어위에 들어가야 되죠. 4개 지표 아니죠. 잘못 설명됐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ALSA, 알사라고 하는 건 학습 동기, 자기 효능감, 학습 기술, 학습 시간, 환경 이런 것들이 뭐 하위적 해당된다.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알자라고 하는 Assessment of Learning, Assessment of Learning 그 다음에 Strategy에서 전략, 그죠? 전략과 관련된 거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청소년 학습 전략 검사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습 동기가 어떤지, 자아 효능감이 어떤지, 뭐 인지, 초인지 전략은 어떤지, 자원 관리 전략은 어떤지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는 게 알다 검사예요. 5번의 MLST, 학습의 다양한 요인을 확인한 후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검사로 학습 문제를 수정, 개입하는 데 활용하는 검사다. 이것도 맞는 설명. 이게 멀티거든요. 그래서 멀티 학습 전략 검사예요. 멀티 디멘셔널 해가지고 학습 전략, 다양한 요인,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 문제 수정, 개입하는 데 활용한다. 그래서 학습 전략, 기억 전략, 읽기 전략, 노트 필기, 시간 관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개입하는 데 활용하는 검사로 활용될 수 있는 게 MLST. 그래서 다 맞는 설명이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다른 걸 다 몰라도 요거 하나만 알고 있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죠. 그죠? 요 하나만 알고 있었어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검사 측정하는 심리적 속성. 심리적 속성, 뭐 지능, 적성, 성격 이런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추상적 개념이죠. 1번에. 2번에 수량화하는 도구로서 심리검사. 이것을 수량화해야 되니까 심리검사들이 개발이 됐고요. 심리 측정을 통해서 객관화가 가능하게 된 거죠.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되죠. 다 맞는 설명이고 직접 측정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간접 측정해야 되는 거.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심리평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수검자의 문제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수검자 문제 해결을 돕는 전문적인 활동이다. 수검자 주변에 다양한 정보를 증가시켜서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되고 4번 표준 방식에 따라 모든 수검자에게 정확하고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수검자에게 맞게 진행을 하죠. 검사 세팅을 하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심리검사 면담 행동관찰 다양한 방식 맞고 14번 보도록 할게요. 기질 및 성격검사 TCI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되는 기질적도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위험회피 자극추구 그 다음에 인내력 사회적 민감성 요 자율성은 성격이죠. 성격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 이런 것들. 자 14번
보상이 없을 때 혹은 간헐적으로만 강화되는 경우에도 한 번 보상된 행동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내력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극추구. 기질적도 첫 번째 자극추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자극에 끌리는 것. 위험회피라고 하는 것, 위험회피는 1번에 나와 있는 위험회피는 보수적이며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성격과 관련이 되죠. 위험하거나 혐오스러운 자극에 대해서 행동이 억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의 사회적 민감성, 이것도 기질적도죠. 이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을 개방할 수 있는 성격과 좀 관련이 되죠. 그래서 이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마음이 여리고 애정이 많고 따뜻하고 민감하고 헌신적인 특징을 좀 보일 수 있고 타인에게 대신에 의존적이고 사회접촉 좋아하고 이런 특징을 좀 보일 수 있어요. 그 다음 성격 차원에 들어가는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이 있는데 자율성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자율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자기 자신을 계획한 대로 일을 이뤄내고 그런 것과 관련된 게 자율성이고요. 그 다음에 연대감, 그죠? 연대감이 있죠? 연대감은 다른 사람과 함께 협동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되죠. 그래서 연대감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회의 어떤 타인을 수용하는 능력, 사회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회적인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좀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초월은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성격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TCI에서는 기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기질인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성격 같은 경우에는 자율성, 연대감, 자기 초월을 높이는 게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요 TCI 검사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보도록 할게요. MMPI-2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검사 대상자는 19세 이상 동형 T 점수를 사용해서 지표 간 100번의 비교가 가능한 게 MMPI-2의 특징이에요. MMPI-2, MMPI-1에서는 선형 T 점수를 썼는데 MMPI-2에서는 동형 T 점수를 써가지고 이게 지표 간의 100번의 비교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3번 임상척도 간의 상관을 배제하기 위해서 재구성 임상척도를 추가했죠. 4번 내용 척도는 주로 명백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맞는 설명. 5번 성격병리 오요인은 공격성, 정신증, 통제결여, 부정적 정서성, 신경증, 내향성, 외향성. 여기 잘못했죠? 내향성, 그 다음에 낮은 긍정적 정서성이죠. 여기 잘못했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 HTP 검사에서 내용적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굴뚝은 가족 내 관계, 애정욕구, 성적 만족감 맞는 설명이고요. 2번의 집, 환경과의 직접적인 접촉. 3번의 나무 기둥은 이게 안정성, 현실과의 접촉 수준. 안정성 여부는 보통 나무에서 이제 뿌리와 많이 관련이 되죠. 나무 기둥은 이제 자아 강도 이런 것들과 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지붕, 생활의 환상, 그리고 머리 쪽이니까. 공상, 우리 사람 그림에서 머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공상적인 활동,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을 의미한다. 5번 가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하죠. 타인과의 접촉, 성향, 수검자의 자원을 의미한다. 맞는 설명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편차지능지수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내시몽에서는 비율지능지수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네요. 2번 개인의 점수를 동일 연령의 다른 사람과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죠. 정규분포에서 평균 200, 표준편차 15로 환산했죠. 프로파일 해석을 통해서 진단 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개인의 어떤 시점의 지능을 동일 연령 집단과 규정한 거 다 맞는 설명.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번은 이게 좀 문제가 잘못돼서 빼고요. 19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다 특성, 중다 방법, 행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번, 1번의 다양한 특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해서 얻어진 상호관계 계수표다. 맞는 설명이죠. 중다 특성, 중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다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이 여러 가지 특성, 그죠? 여러 가지 특성,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개념을 중다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양한 특성을 다양한 방법, 이게 이제 이거 다양한 특성, 중다 특성, 다양한 방법, 중다 방법 맞는 설명이죠. 2번 다양한 방법에 의해 측정된 특성들 간의 상관관계를 동시 분석할 수 있는 게 이 중다 특성, 중다 방법입니다. 3번 행렬에서 대각선에 존재하는 상관계수 값은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4번 예언 타당도가 아니죠. 이것은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를 알아보는 거죠. 5번 캠벨 피스크 고안한 방법, 맞는 설명.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TMM이라고 하죠. 중다 특성, 중다 방법. 이건 행렬표를 작성을 해서 두 가지 이상의 특성을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측정해서 측정치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표가 요 행렬표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수렴 타당도도 보고 변별 타당도도 보고. 그래서 이것이 이 행렬에서 대각선 부분은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나타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3번의 값, 3번도 이제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번 탐색적 요인 분석 절차로 옳은 것은 탐색적 요인 분석, 요인수 추정, 요인 간 상관계수, 문항 간 상관계수, 요인 구조 회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문항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고요. 그 다음에 요인수 추정해요. 요인수가 몇 개가 될지 추정하고 그 다음에 요인 구조를 회전해서 요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한다. 이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항 간 상관관계를 먼저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할 때는 문항 간 상관관계를 이제 산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각 문항들이 서로 얼마나 관련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죠. 문항 간 상관계수 산출하는 것이 각 문항들이 서로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그 다음에 요인수를 추정을 합니다. 요인수가 몇 개 정도 될지. 그 다음에 요인 구조 회전을 해요. 요인 구조 회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요인들이 해석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과정인데 이 요인 구조 회전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뭐 직교 회전을 하느냐 또는 사각 회전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게 탐색적 요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로샤 검사 채점 중에서 다음 보기 내용과 관련 있는 기호는 반점의 단일하거나 구분된 부분이 관련이 있는 하나의 반응이 조직돼서 묘사된 것으로 구체적인 형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요 반응이 돼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발달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반응이 조직돼서 형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발달지를 볼 때 네 가지가 있었죠. 플러스 반응이 있었고 O 반응이 있었고 베이그4 플러스가 있었고 베이그가 있었어요. 요거를 볼 때 구분하는 게 뭐예요? 형태가 있느냐 또는 관련이 있느냐. 관련. 그죠? 관련이 있느냐 형태가 있느냐. 요걸로 구분을 했죠. 그래서 플러스 반응은 형태도 있고 관련도 있는 거. O 반응은 형태는 있는데 관련은 없는 거. 베이크4 플러스는 형태는 없는데 관련이 있는 거. 이것은 형태도 없고 관련도 없는 거.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도 있어. 두 마리의 곰이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있어요. 이럴 때 이제 플러스 반응을 주는 거죠. O 반응은 곰 한 마리. 관련은 없죠. 형태만 있죠. 베이크4 플러스는 형태가 없는 거. 구름과 뭐 햇빛 이럴 때.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되고 여기서는 햇빛 구름 하나만 나오는 거 이럴 때 반응을 하죠. 그래서 반점의 단일하거나 구분된 부분이 관련이 있는 하나의 반응에 조직됐고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형태 특성이 있다. 이럴 때 플러스 반응.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HTP 검사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HTP는 수검자의 무의식과 관련된 것. 2번 HTP는 기존의 인물화 검사에서 많은 것을 보여줬고요. 3번 HTP 집, 나무, 사람은 수검자의 연령과 지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문맹자에게 실시하기 좋죠. 그죠? 3번이 답이 되겠죠. 4번 검사 자체가 간접적이므로 수검자가 알지 못하는 거 자유롭게 반응하고 수검자 그림은 모호하고 구조화되지 않은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투사적 검사에 들어가는 것들 보여주고 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MMPI의 채점 및 프로파일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채점자는 수검자의 답안지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응답하지 않은 문항 또는 예, 아니요 모두 응답한 문항을 표시해 뒀다. 구멍 뚫린 채점판, 예전판 맞아요. 검사자는 신뢰도 타당도 높이기 위해서 K 교정점수 쓰죠. 4번 14개 검사 척도의 원점수를 T점수로 환산해서 요것이 이제 잘못됐는데요. 4개의 타당도와 10개의 임상 척도가 있죠. 그 중에 무응답 척도는 빠져요. 그래서 3개의 타당도랑 10개의 임상 척도가 돼서 13개 검사 원점수를 T점수로 환산을 하죠. 13개. 14개가 아니라
5번 타당도, 임상적도 분리하고 모응답은 원점수를 그대로. 그쵸? 그래서 13개가 되는 거예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BGT 실시 단계 투사적 검사 모사하고 변형 묘사라고 그러고 모사하는 건 그대로 그리라고 변형 묘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봐라. 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떠오르는지 이야기해줘라. 이게 이제 이거죠. 이게 투사적 검사.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모사하고 회상하고 재모사하는 거 이것은 일반적인 시행이죠. 일반적인 시행.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순간 노출하고 회상하고 한계 음미하는 것은 뇌기능 이상이 있을 때 많이 용기로 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TAT 해당되는 도파. 젊은 남자와 나이 든 남자가 머리를 맞댄다. 두 남자가 있으니까 부자관계, 반사회적 편집 직장 경향. 이거 나타내는 것은 남자, 여기서 보이, 맨. 그렇게 연결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죠? 해보면 적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이 그림들은 다 이제 보고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저희가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